옛날 옛적 프랑스의 조용한 마을 변두리에 어린 소녀 마르티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커다란 숲과 인접해 있었으며 마르티네는 매일 숲 가장자리까지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이 숲은 오래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마법의 숲이라 불리며 신비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르티네는 이 숲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듣곤 했습니다. 그것은 숲속 깊은 곳 사는 요정들과 그들이 가진 마법의 힘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의 어머니는 절대 숲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숲속에는 사람을 홀리는 마법이 작용한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르티네는 커다란 비를 맞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은 이번이 역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해였습니다. 그런 비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마르티네는 마법의 숲에 대한 호기심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비와 장화를 신고 작은 손전등을 들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자 울창한 나무들이 펼쳐졌고 그 안은 비가 오락가락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르티네는 점점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장소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빛나는 버섯들을 발견했습니다. 버섯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으며 마르티네는 그 빛에 이끌려 더욱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깊어질수록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고 마르티네는 그것이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연못에 도달했습니다. 연못은 마치 하늘과 맞닿은 듯한 신비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르티네는 작은 요정을 만났습니다. 요정은 그녀에게 자신을 베르티네라고 소개하며 먼 옛날부터 이 숲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르티네는 인간들이 숲에 찾아오는 것을 경계했지만 특별히 용기 있는 자들에게는 숲의 비밀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마르티네는 자신의 방문이 부정한 의도가 아님을 설명하고 숲의 신비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베르티네는 마르티네를 믿고 그녀에게 숲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자연의 연주자가 되어 바라보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연못은 한번 바라보면 가장 소중한 기억을 떠올려주는 마법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마르티네는 이 이야기에 매료되어 밤이 이슥해지는 줄도 모른 채 베르티네의 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숲은 점점 어두워졌고 마르티네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을 깨달았습니다. 베르티네는 그녀에게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마법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르티네는 숲의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베르티네가 알려준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르티네는 때때로 숲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매번 숲은 새로운 이야기와 경험을 그녀에게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마르티네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마법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마르티네와 마법의 숲은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장미공주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의 이름처럼 장미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웠으며 그가 걷는 발걸음마다 뒤에 장미꽃이 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그녀의 미소는 마을의 어두운 날까지 밝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이는 그녀의 꿈속에 자주 나타나는 황금새 때문이었습니다. 황금새는 매일 밤 그녀의 꿈속에서 나타나 그녀를 마법의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마법의 숲은 장관이었지만 그 속에는 왠지 모르게 엄청난 비밀이 숨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미공주는 그 비밀을 풀어 결국 황금새를 현실 세계로 불러오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꿈속의 단서를 기억하며 실제 숲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드디어 그녀가 숲의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커다란 사자처럼 생긴 돌조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새는 그 조각상 위에 앉아 있었고 장미공주를 보자 반가운 듯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모험의 시작을 암시하는 듯한 신비로운 멜로디였습니다. 황금새는 장미공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따라와 그대가 이 숲의 수수께끼를 풀면 나는 이곳을 나가 그대와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새의 지도하에 장미공주는 여러가지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진실의 연못이라는 연못을 찾고 그 물의 색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못은 평범하게 보였지만 장미공주가 손을 담그자 각기 다른 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황금새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속 진실을 머릿속으로 떠올렸고 그 순간 연못은 순백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과제였고 공주는 성공적으로 그 연못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시간의 미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미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선택지를 반영한 형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장미공주는 자신의 직감과 꿈속, 기억을 덧붙여 그 미로를 헤쳐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시간을 초월한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었을 때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로 얽히며 눈부신 빛을 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용기의 절벽이라 불리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손에 쥘 만한 것이 없고 발걸음을 딛는 것이 조심스러운 아찔한 절벽이었으며 과제는 그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가슴이 뛰었지만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변화하며 마법의 장미꽃들이 피어나 그녀의 길을 밝혔습니다. 결국 그녀가 절벽 끝에 서자 황금새는 기쁨에 여겨 그녀 주위를 돌며 화려한 깃털을 흩날렸고 마법의 연금술로 실체화되었습니다. 장미 공주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마법의 숲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황금새는 현실 세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이를 축하하며 큰 축제를 열었고 장미 공주와 황금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라비에일 아르무라 불리는 전설의 샘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샘이 기적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슬픔을 가진 자들의 눈물을 모아 더 큰 행복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샘의 위치는 아무도 모른 채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었다. 마을의 한쪽 모퉁이에 클로딘이라는 소녀가 살았다. 클로딘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마저 병으로 누워 있었다. 절망 속에서도 할머니를 간호하며 살아가던 클로딘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 것은 밤마다 할머니가 들려주던 전설의 이야기들이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클로딘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비에일 아르무가 내 눈물을 통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 모른단다. 꼭 찾아보거라.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듣고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클로딘은 할머니의 유언을 따라 라비에일 아르무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마을 여기저기로 다니며 전설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아는 이는 없었다. 그러던 중 클로딘은 한 마법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클로딘에게 말했다. 라비에일 아르무는 너의 진실한 마음이 이끄는 곳에 있다. 내가 가장 순수하게 행복을 원할 때 그 샘이 너를 부를 것이다. 클로딘은 마법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슬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진심을 잊지 않고 여러 가지 모험을 떠났다. 산을 넘어 강을 건너 그녀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길을 묻는 사람들, 위험한 동물들과의 조우, 그리고 친절한 낯선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점차 자신의 마음속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클로딘은 달빛 아래서 그녀의 친구가 된 길 잃은 강아지와 함께 깊은 숲속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빛이 그녀 앞을 비추었고 잠에서 깨어난 클로딘 앞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샘물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라비에일 아르무였다. 샘물 앞에 다가가자 클로딘의 눈물은 그간의 아픔과 아쉬움을 담아 흘러내렸고 샘은 그 물방울들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샘물이 무지갯빛으로 변하며 클로딘 주위를 아름답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잃어버렸던 행복과 평화가 느껴졌다. 클로딘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따스한 기운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가슴에 안고 돌아왔다. 그 후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알려주며 모두가 내면의 평화를 찾도록 도왔다. 클로딘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간직된 전설이 되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라비에일 아르무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적하고 아름다운 프랑스에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높은 산맥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에는 온갖 마법과 신비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속 깊은 곳에 마법사가 산다는 소문을 종종 들었지만 아무도 직접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법사의 이름은 알렉산드르였으며 그는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끔찍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밭은 타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은 물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다녔지만 어디에서도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주민들은 결심했습니다. 전설 속 마법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말입니다. 마을의 가장 현명한 노인인 장루이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알렉산드르 마법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숲속 길은 빽빽한 나무들로 감춰져 있어 길을 찾기 어려웠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는 숲속의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 할아버지를 맞이한 이는 바로 알렉산드르 마법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의 가뭄과 주민들의 공경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법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네. 그러나 마법이란 항상 대가가 따르는 법. 마을 사람들은 이 도움의 대가로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겠다고 약속해야 하네. 할아버지는 흔쾌히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 자연을 아끼고 보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자 알렉산드르는 마법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숲속 깊은 곳에서 신비한 샘이 솟아났고 그 물은 마을까지 흐르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고 주민들은 그 신비로운 샘의 물로 농사를 지으며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렉산드르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고 매년 숲의 날을 지정해 숲을 보호하며 마법사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을은 더욱 번영했고 알렉산드르 마법사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마법사 알렉산드르와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신뢰와 약속을 지키며 아름다운 삶을 이어갔습니다.